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다면 주목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당신의 몸에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명, 심부전,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뇨병에 숨겨진 경고 신호들과 효과적인 예방법, 그리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손톱의 변화입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했다면 몸속에서 당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화란 혈액 속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조직을 손상시키는 현상입니다. 우리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화가 진행되면 이 단백질 구조가 망가집니다. 그 결과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세로줄이 생기며 쉽게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손발톱이 노랗게 변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고혈당은 말초혈관의 혈류를 저하시켜 손발 끝까지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손발톱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색깔이 탁해지거나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력의 급격한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당뇨성 망막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의 망막은 미세한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된 부위인데 고혈당이 지속되면 이 혈관들에 미세한 출혈이나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당뇨병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시력 변화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 건강의 악화입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며 충치가 잘 생긴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당뇨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입안은 세균이 많은 환경이므로 혈당이 높고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쉽게 염증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타액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구강 건조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형의 변화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이 당뇨병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는 당뇨 전 단계에서 많이 관찰되는 체형으로 마른 당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른 당뇨는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포도당을 받아줄 곳이 없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흑색 극세포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 변화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도 주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경계 증상입니다. 손발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당뇨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른 당뇨의 경우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단백 식사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콩, 두부, 닭가슴살, 달걀 등 식물성과 동물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인슐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식초요법도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당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식초에는 의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식전에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유, 호두기름, 들기름, 올리브오일 등을 식전에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가 60%나 함유되어 있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단,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올립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당화혈색소, 공복 인슐린 수치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경고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톱의 세로줄, 시력 저하, 잇몸 염증, 체형 변화, 피부 변화, 신경계 증상 등은 모두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순서 바꾸기, 식초요법, 좋은 기름 섭취하기 같은 간단한 방법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몸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중년층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